안녕하세요. 소라마마 SS토리 어린이 경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인구 감소 국가 경제 들려줄게 해. 우리나라 인구가 요즘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감소. 감소하고 있어. 왜 그 이렇게 때문에 사람들이 어, 많이 아이들을 안 낳고 음. 자기 아내들 걱정이 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자신의 그 노후를 챙기느라고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아서 출생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지. 인구 감소하면 생산 가능한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그 중간의 나이에 인구가 줄어들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줄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인구 감소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현상은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사람이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는 생애 주기 가운데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대가 45세에서 49세야. 이 범위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요즘에 이러한 인구 감소뿐이 아니라 인구 절벽으로 요즘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왜? 결혼을 많이 해, 안 해? 안 해. 별로 안 해. 결혼도 안 하고 이혼율이 상승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그런데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아예 안 낳거나 아니면 늦게 낳거나 아니면 덜 낳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출생률이라는 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대의 여성이 생애 동안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느냐, 이 지표가 바로 출생률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15세에서 49세야. 이 기간 동안에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 이 아이의 숫자가 바로 국제 지표 합계 출산율이라고 불러. 우리나라는 몇 명을 낳을까? 한 명. 한 명? 아니야. 그냥 두 명? 결혼했으면서 안 낳는 사람들도. 맞아. 안 낳는 사람들도 많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야.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을 살면서 아기를 한 명도 안 낳는 여성이 더 많다 이 소리야. 그리고 1위가 출산율 1위가 니제르라는 나라인데 여기는 6.9명이야.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살아가면서 평균적으로 아이를 7명은 낳는데 굉장히 출산율이 높지.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야. 1996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결혼이 43만 건이었어. 그런데 2020년도에는 19만 건으로 크게 줄었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줄을 예정인가 봐. 자녀를 그러면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낳을 때도 병원비가. 병원비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다음 우리 둘이 나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아이 낳으면 돈을 더 적게 버니까. 그래. 지금 너희들이 얘기한 게 다 맞아. 일단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병원비보다는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울 때 뭐 먹고 입고 자고 여러 가지에 돈을 쓰겠지. 이런 물가들이 너무 올랐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키우려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 이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그리고 나율이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둘이서 같이 엄마 아빠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한테 필요한 것도 사주고 해야 돼서 음, 돈을 더 적게 벌어. 맞아. 그것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둘 다 같이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겠지. 이러한 문제들도 있는 거고 또 나의 노년도 불확실한데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노년 준비는 또 어떻게 해? 이런 것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를 근데 자꾸 아이 안 있으면 낳으려고 하는 좋은 점 거지. 있어요. 뭔데? 어버이날 때 음. 꽃 받고 마트에서. 그다음 빨래 집안일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물론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행복 수치도 높아지겠지.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다음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늙었을 때 아이 때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른식 할머니들은 이제 못하니까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나? 그다음 병이 들거나 그때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 아이를 그렇게 성인까지 키워내는 게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내 노후는 내가 그냥 준비를 해놓고 말자.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요즘에는 또 세대가 안 맞지. 옛날처럼 그렇진 않아서. 자, 그러면 인구 절벽이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일단 경제가 어려워지겠지, 당연히. 경제가 왜 어려워질까? 인구가 줄었으니까 소비량도 같이 줄니까 맞아. 기업들이 응. 돈을 쓰고 뭘 만드는데 응. 문제가 맞아. 생기고 돈을 못 버니까 직원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 나유리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 우선 소비가 줄어들어. 소비할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상품을 많이 못 팔겠지. 생산량도 줄어들 거야. 위축돼. 그래서 소비와 생산이 힘을 잃으니까 국가 경제도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거야. 한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지표야.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 가격의 합이 바로 GDP이고 그 핵심이 생산이라는 거야. 그런데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 능력인 GDP의 감소로 이어진대. 그래서 국가 경제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야.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인구 절벽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데 대책은 없을까? 아이들 안 낳는 이유가 돈 때문이니까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는 아이 키울 때 그 비용을 조금씩 보상해주면서 무슨 혜택을 주면 아이들을 낳지 않을까요?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대. 어디까지 혜택을 줘야 되는가? 평생?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렇게 계속 복지를 하면 아이들이 혼자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는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성인이 되려면 20년인데 그때까지 계속 혜택을 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을 그렇게 복지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결국에는 또 돈이 많이 불려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세금을 결국에는 누군가가 부담해야 돼. 그치? 국민들이 다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복지로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해결은 근본적인 원인이야. 엄마 아빠가 제대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겠지. 사회적인 여건이. 그리고 아이의 육아가 부담이 좀 덜 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다이리 왜? 그러면 세 명이 나오면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세 명이 나오면 물비도 조금 혜택 주고 막 전기비도 막 그렇게 해주잖아. 그래, 3명을 낳으면 전기료도 혜택을 주고 수도료도 혜택 주고 뭐 여러 가지 난방도 혜택을 주지. 그렇지만 사실 그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 그 혜택은 정말 정말 작은 한 부분이야. 그거보다 진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자,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인구 절벽 대책에 대해서 신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본대. 다음 편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총 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를 움츠려들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